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NS 광고 마케터 1급 7일 단기 완성 해설 강의를 맡은 한국 마케팅 교육 대표 마케터 배씨 배노재 소장입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시대고시 기획 SD 에듀에서 발행한 이 교재를 반드시 구입하신 후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파트 2 SNS 광고 마케팅에 대한 공부 계속하겠습니다. 챕터 3는 카카오 광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시험에는 6문제가 기출되었습니다. 카카오 모멘트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광고에 대한 문제들과 카카오 커머스에 대한 문제 한 문제가 기출됐습니다. 카카오톡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시겠죠. 2010년 서비스를 시작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모바일 메신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카오톡 전에 주로 네이트온 메신저를 썼죠. 네이트온은 아쉽게도 모바일 전환에 실패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됐죠. 카카오톡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재 12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카카오 모먼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카카오 모먼트는 교재에 쓴 바와 같이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매체와 연결된 타겟 고객들에게 광고를 설정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분야는 SNS 광고인데요.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SNS 광고는 모두 카카오 모먼트에서 관리하죠. 참고로 검색 광고는 카카오 모먼트에서 관리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합니다. 카카오 모먼트에서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광고 계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카오 광고가 처음이라면 반드시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본인 확인을 통해서 개인으로 광고 계정을 만들 수 있긴 한데요. 세금 계산서 자동 발행이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으니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번호를 입력해서 광고 계정을 만드시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카카오 광고의 종류에는 이렇게 6가지가 있네요. 카카오 비즈보드, 디스플레이, 카카오톡 채널, 다음 쇼핑, 동영상, 그리고 스폰서드 보드가 있습니다. 우리는 SNS 광고에 초점을 맞추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광고보다도 카카오 비즈보드 광고에 좀 더 중점을 맞추어 초점을 맞추어 다룰 예정입니다. 물론 다른 광고에 대해서도 다루게 됩니다. 자, 먼저 카카오 비즈보드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카카오 비즈보드는 카카오톡 채팅 탭 중심으로 노출되는 모바일 광고 상품입니다. 광고주가 원하는 랜딩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최종 액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주로 실리지만 다음 앱, 카카오 웹툰 등에도 노출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 카카오톡에 노출된 광고, 카카오톡 리스트, 대화 목록 제일 위에 광고가 보이시죠? 그 광고를 클릭하면요, 원하는 중간 랜딩 페이지로 보내집니다. 그 다음 원하는 최종 액션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카카오 비즈보드 광고는 다음과 같은 광고 목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가지가 있죠. 전환, 방문, 그리고 도달,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먼저 전환은요, 광고주의 관심을 구매, 참여, 설치 같은 행동으로 유도합니다. 여기서 설치는 아마 앱 설치를 의미하겠죠. 방문은 광고주가 원하는 랜딩 페이지로 사용자의 방문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달은 광고주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하는 목표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노출 극대화란 이야기는 주로 브랜드 인지도나 제품 인지도 같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될 때가 많겠죠. 자, 이번엔 카카오 비즈보드 광고와 연결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앱 또는 앱스토어가 있습니다. 아까 카카오 비즈보드 광고 이야기를 할 때 목표 중에 전환 목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전환 활동 중에 앱 설치라는 행동이 있었죠. 앱 설치라는 행동을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먼저 앱스토어나 앱으로 먼저 연결을 시켜야겠죠. 애드뷰로도 연결을 할 수 있네요. 애드뷰는 카카오톡 채팅 탭 내에서 아래 위로 넓게 노출되는 전체 화면을 말합니다. 자, 이번엔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카카오톡 채널로도 이동할 수 있는데요. 이동한 다음에 채널 추가 또는 채팅을 통해서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폼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폼을 사용하면 광고주 서비스와 관련된 예약, 설문, 응모에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양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입 양식입니다. 자, 이번엔 카카오 싱크입니다. 카카오 싱크로 연결될 수도 있는데요. 카카오 싱크는요, 카카오와 외부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즉, 다른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할 때요, 카카오 아이디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카카오 싱크죠. 카카오 비즈보드에 광고를 클릭하면요, 톡스토어, 선물하기, 메이커스, 주문하기, 상품 구독으로 바로 랜딩되게 될 수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매 전환이 더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 카카오 비즈보드 광고의 과금 기준, 즉 입찰 방식은 CPA, CPC, CPM이 있습니다. CPA는 Cost per Action, 액션당 과금, 즉 전환당 과금이고요. Cost per Click, CPC는 클릭당 과금, CPM은 Cost per Mill은 1000명 노출당 과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 카카오 비즈보드 광고의 노출 가능 소재는 배너입니다. 이미지 배너죠. 카카오 비즈보드에 쓸 수 있는 광고는 이미지뿐이고요. 동영상 노출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번엔 카카오 비즈보드 광고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요. 디스플레이 광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광고의 광고 목표는 전환과 방문이 있네요. 아까 비즈보드 광고 이야기할 때 설명드렸듯이 전환은 광고주의 관심을 구매, 참여, 설치 등의 행동으로 유도하는 것을 말하고요. 방문은 광고주가 원하는 랜딩 페이지로 사용자들의 방문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스플레이 광고가 실리는 지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디스플레이 광고는 카카오톡, 다음, 그리고 다음의 네트워크, 그 다음 카카오 스토리, 그리고 카카오 서비스 등에 노출됩니다. 모바일에서도 나오고 PC에서도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부터 각각의 지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을 보면 뷰 탭이 있죠. 뷰 탭 밑에 있는 발견에 실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홈페이지에서도 디스플레이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광고는 카카오 스토리에도 이렇게 실리네요. 웹툰, 웹소설 같은 카카오 서비스에도 디스플레이 광고가 이렇게 노출되고 있고요. 자, 이번엔 광고의 과금 기준으로 가보죠. 과금 기준은 CPA, CPC, CPM입니다. 이건 이미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이 중에서 CPA, 즉 액션당 과금은요, 목표를 전환으로 했을 때 노출되는 선택할 수 있는 과금 기준입니다. 자, 이번에 디스플레이 광고의 노출 가능 소재에 대해 알아보죠. 노출 가능 소재는 이미지 네이티브와 이미지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이미지 네이티브는요, 2:1 또는 1:1 비율의 단일 이미지를 말하고요. 이미지 카탈로그는요, 최대 10개의 상품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여러 이미지를 넘겨가면서 볼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소재를 말합니다. 자, 이번엔 카카오톡 채널 광고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은요, 기업에서 운영하는 카톡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죠. 광고주의 카카오톡 채널의 친구에게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광고입니다. 기업에서 발신되는 카톡은요, 카톡 메시지는 대부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오는 광고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 나오는 화면처럼요, 카카오톡 채널 광고는 쿠폰 발송, 세일 알림 같은 관여도 높은 메시지 광고를 보낼 수가 있어서 효과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나온 하이마트 광고를 보시면, 이게 오늘 제가 받은 카카오톡 채널 광고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록해 보았습니다. 자, 카카오톡 채널 광고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도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달은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말하는 노출 같은 그런 개념의 도달이 아니고요. 나의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바로 넣어주는 그런 도달이죠. 그래서 효과는 더 높겠죠. 카카오톡 채널 광고의 지면은요, 당연히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카카오톡 내의 카카오톡 채널의 채팅방에 노출되겠죠. 자, 카카오톡 채널 광고의 과금 기준은요, CPMS입니다. 좀 낯선 용어일 텐데요. 이 약자가 뭔지에 대해 설명 나오진 않았는데, 추측해 보건대 코스트 퍼 메시지 센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즉, 메시지 발송 건당 비용이다, 이런 뜻이겠죠. 타겟팅을 적용하면
건당 15원이 과금되고요. 타겟팅을 적용하지 않으면 15원, 타겟팅을 적용하면 20원이 과금되는 방식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에 노출 가능한 소재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네요. 기본 텍스트도 있고 와이드 이미지, 와이드 리스트, 캐러셀 커머스, 캐러셀 피드 이렇게 있네요. 기본적으로 텍스트만 들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것처럼 텍스트만 메시지 형태로 나갈 수도 있고요. 이미지나 동영상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광고를 끝내고 이제 카카오톡 채널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다음 쇼핑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다음 쇼핑이란 이야기는 쇼핑 광고란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쇼핑에 특화된 영역에 집중해서 광고를 노출하는 상품이죠. 다음 지면에 방문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쇼핑몰로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쇼핑의 목표는요, 도달입니다. 쇼핑 광고인데 의외로 목표가 방문이나 구매 전환이 아니고 도달이네요. 자, 참고로 목표는 도달뿐이지만 실제 구매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전환 추적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긴 합니다. 다음 쇼핑이 실리는 지면은 먼저 초기 쇼핑 영역에서 노출됩니다. 다음 초기 화면을 말하죠. 다음 초기 화면의 쇼핑 영역에서 노출된다는 뜻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바일 웹이나 앱의 경우 상단의 다양한 탭 밑에 쇼핑이라는 이름 밑에 노출이 됩니다. PC 화면의 PC의 경우에는 다음의 메인 페이지 중 우측 중단에 보시면 쇼핑 영역이 있는데요. 거기 노출됩니다. 다음 쇼핑 광고의 과금 기준은 CPT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T는 시간이겠죠. 타임. 설정된 시간 단위를 구매하는 방식이에요. 실제 노출과 관계 없이 특정 기간이 지나면 항상 과금이 되는 방식이죠. 이 화면 하단에 나오는 바와 같이 기준이 되는 기간은 주 단위 또는 월 단위입니다. 다음 쇼핑에서 노출 가능한 소재는 이미지 박스입니다. 이미지 박스는 홍보 이미지와 홍보 문구 그리고 URL로 구성됩니다. 자, 이번엔 동영상 광고입니다. 카카오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지면에 노출되죠. 동영상 광고의 목표는 조회입니다. 카카오톡, 카카오TV, 다음 스포츠,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서비스 등 다양한 동영상 지면에 노출됩니다. PC에도 노출 가능하고 모바일에도 노출 가능하죠. 동영상 광고의 과금 기준은 한 가지네요. 코스트 퍼 뷰. 동영상 조회가 발생할 때마다 과금되는 CPV 방식이죠. 참고로 최소 입찰 금액은 10원이고요. 3초 이상 재생될 때 과금됩니다. 동영상 광고가 노출 가능한 소재는 당연히 동영상이겠죠. 동영상 네이티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동영상에다가 몇몇 부가 정보가 추가됩니다. 자, 이번엔 스폰서드 보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카카오톡 뷰, 아까 잠깐 보셨죠? 카카오톡 뷰에 발견 탭에 노출되는 광고로서 콘텐츠들을 묶은 일종의 목록이라고 할 수 있는 보드를 활용하여 노출되는 광고입니다. 나의 보드를 노출하여 채널 친구 추가까지 유도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드 보드를 집행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보드를 발행할 카카오톡 채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드 제작은 카카오뷰 창작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드 보드 광고의 목표는 방문입니다. 광고주가 원하는 랜딩 페이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드 보드 광고가 실리는 지면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스폰서드 보드 광고는 카카오톡에 실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카카오톡 뷰 탭의 발견에 노출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카카오 뷰는요, 모바일에만 나오는 화면이고요. PC 버전에는 카카오톡 뷰가 없습니다. 스폰서드 보드의 과금 기준은 CPM, 즉 1000명 노출당 과금 방식입니다.
스폰서드 보드에 노출 가능한 소재는 콘텐츠입니다. 여기 나오는 공식 명칭은 서비스 콘텐츠라고 나오네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브랜드 또는 채널 콘텐츠를 모아놓은 그러한 보드를 노출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드는 카카오톡 뷰 창작 센터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로 넘어와서요. 카카오톡 광고의 목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환, 방문, 도달, 그리고 조회,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먼저 전환입니다. 오늘 광고 요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주의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을 구매, 참여, 설치 등의 행동을 통해 전환을 유도하는 그러한 목표죠. 전환 목표를 지원하는 광고의 유형은 카카오톡 비즈보드 광고와 디스플레이 광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문입니다. 방문은 광고주가 원하는 랜딩으로 사용자들을 유입시키는 목표입니다. 방문 목표를 지원하는 광고 유형에는 카카오 비즈보드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그리고 스폰서드 보드 광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달입니다. 도달은 광고주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하거나 내 카카오톡 채널 친구에게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동이 도달에 속합니다. 광고 유형에 따라 사전 계약 형태의 구매 방식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 목표를 지원하는 광고 유형에는 카카오 비즈보드, 카카오톡 채널, 그리고 다음 쇼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회입니다. 조회는 광고주의 동영상 광고를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도록 유도하여 홍보 및 브랜딩을 강화하는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지원하는 광고 유형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동영상이죠. 자, 다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광고 관리 프로세스입니다. 첫 번째, 새 캠페인 만들기. 두 번째, 새 광고 그룹 만들기. 세 번째, 새 광고 소재 만들기. 이렇게 해서 광고를 노출하고요. 광고를 노출한 다음에는 보고서를 통해서 성과를 확인하는 것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가 광고 관리 프로세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캠페인 만들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죠. 캠페인 만들기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광고는 카카오 비즈보드, 디스플레이, 카카오톡 채널, 다음 쇼핑, 동영상, 스폰서드 보드가 있고요. 광고 목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으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페인 만들기에 대한 이제 실제 설정 화면인데요. 보시면 전환 추적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카카오 모멘트에서 전환 목표를 설정해서 광고를 운영할 수 있고요. 이때는 반드시 픽셀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카카오에서는 메타와 달리 픽셀과 SDK를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를 말할 때도 픽셀 따로 SDK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픽셀 앤드 SDK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픽셀 앤 SDK를 설정을 해야만 전환 추적이 가능하고요. 이를 통해서 광고 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캠페인의 예산 설정입니다. 캠페인 1 예산은요, 5만원 이상, 10억 원 이하에서 10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어요. 예산 설정을 캠페인에서 안 하고요. 다음 단계인 광고 그룹으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캠페인 만들기의 캠페인 이름입니다. 캠페인 이름은 50자 이내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캠페인에 대한 내용을 끝내고 이제 광고 그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디언스에 대해 나오네요. 오디언스란 광고를 노출할 대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대상을 설정하는 단계죠. 즉, 내 광고를 누구에게 노출할 것인가를 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맞춤 타겟과 데모그래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재 12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그룹 만들기에서 게재 지면 및 디바이스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게재 지면은 광고가 노출될 지면을 지정하는 것이고요. 디바이스는 광고가 노출될 기기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위에 보이는 그 화면의 사례는요, 캠페인을 비즈보드 캠페인 중에서 전환 캠페인으로 했을 때의 사례입니다. 캠페인이 이 캠페인이 아니고 다른 캠페인이라면 게재 지면 및 디바이스를 선택한 화면 구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입찰 방식입니다. 수동 입찰과 자동 입찰이 가능한데요. 수동 입찰은 CPA, CPC, CPM 중에서 고르는 것인데요. 이것도 캠페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선택지가 3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 입찰도요, 캠페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일 예산이 나옵니다. 일 예산은 광고 그룹 기준으로 관리할 일 최대 예산을 말합니다. 교재에 캠페인 차원이라고 잘못 나왔는데요. 캠페인 차원이 아니라 광고 그룹 차원으로 그렇게 써야 맞는 표현이 됩니다. 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이번엔 광고 그룹 만들기의 집행 기간입니다. 집행 기간은 광고를 집행한 일정을 지정하는 곳이죠. 자, 일자는 시작일 그리고 종료일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종료일을 설정하지 않으면요, 광고를 끄거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노출됩니다. 요일 및 시간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가능한 모든 요일과 시간에 노출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요일과 원하는 시간을 각 요일별, 각 1시간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름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죠. 자, 지금까지가 광고 그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소재로 넘어가 보시죠. 자, 소재는 광고, 즉 우리가 볼 광고를 직접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카카오에서 만들 수 있는 광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여러 가지를 다 다루진 않고요. 이 부분에서는 특히 카카오 비즈보드의 소재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재 설명입니다. 소재 설명은요, 장애인에게 음성으로 안내되기 위한 정보를 말합니다. 광고 소재에 대한 30자 이내의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은 랜딩 URL입니다. 랜딩 URL은요, 광고주가 원하는 최종 액션으로 사용자를 안내하기 위한 랜딩 유형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교재 128페이지에 하단 그리고 129페이지 상단에 자세히 내용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홍보 이미지를 선택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미지 추가는 미리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넣는 것이고요. 왼쪽에 플러스 버튼이 플러스가 있고 이미지 추가란 말이 나오죠. 거기를 클릭하면 미리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넣는 것이고, 오른쪽에 파란색에 플러스가 있고 배너 만들기라는 말이 나오죠. 배너 만들기는 텍스트를 입력하고 이미지를 추가해서 일정의 배너를 우리가 직접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루는 그 배너에는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는데요. 4가지 광고 유형은 오브젝트형, 썸네일형, 마스킹형, 그리고 텍스트형이 있네요. 자세한 설명은 교재 12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소재 만들기의 게재 빈도입니다. 게재 빈도는 자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상세 설정도 가능한데요. 상세 설정 시에는 1에서 5 사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재 빈도를 3으로 설정했다면 24시간, 즉 하루 동안 3번 노출되도록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번엔 소재 이름을 넣는 부분이네요. 소재 이름은 40자 이내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소재라는 3단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6번으로 가겠습니다. 카카오 모먼트 관리. 먼저 자산 관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카카오 모먼트 관리자 센터에 가시면요, 다양한 광고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메시지 관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메시지 관리라는 메뉴는 카카오 모멘트에서 메시지 소재를 바로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만든 메시지는요, 카카오톡 채널, 친구 대상으로 발송하는 카카오톡 채널의 도달 캠페인에서 메시지 소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애드뷰 관리가 있네요. 애드뷰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카카오톡 채팅 탭 내에서 위에서 아래로 넓게 노출되는 그런 전체 화면을 말하죠. 여기 나오는 애드뷰 관리 메뉴에서 애드뷰 화면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비즈니스 폼 연동 관리라는 메뉴가 나오네요. 광고를 통해서 설문, 응모, 예약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폼을 만들어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픽셀 앤드 SDK 연동 관리라는 메뉴가 있네요. 카카오 픽셀 앤드 SDK는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전환 추적 서비스입니다. 광고 계정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픽셀 앤드 SDK가 있다면 픽셀 앤드 SDK 만들기, 이 메뉴를 눌러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광고 자산 관리 밑에 가면요, 왼쪽에서 타겟 관리가 있죠. 자, 타겟 관리로 가보겠습니다. 타겟 관리에는 또 네 가지가 있네요. 바로 오디언스 관리가 있고, 광고 반응 타겟 관리, 그 다음 고객 파일 관리, 그 다음에 친구 그룹 관리, 이렇게 있네요. 자, 먼저 오디언스 관리입니다. 타겟을 조합해서 오디언스를 만들고요. 여기서 만든 오디언스를 광고 그룹 만들기, 그리고 광고 그룹 수정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광고 반응 타겟이네요. 자, 이것은요, 광고에서 발생한 클릭, 재생, 전환 같은 반응 데이터를 조합해서 새로운 타겟을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90일 동안 집행 광고에 반응을 보인 사용자에게 리타게팅을 할 수도 있고요. 광고 반응 데이터를 조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카카오 비즈보드 및 동영상 광고에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재 13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고객 파일 관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객 파일이란 광고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반응한 사람들을 유형별로 모은 목록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광고를 해서 카카오 쇼핑으로 유입을 시켰는데 회원가입은 했지만 아직 구매는 안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목록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목록은 이름 나오고 이메일 나오고 휴대폰 번호 나오고 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일종의 고객의 실제 정보를 식별할 수 없게 코드 형태로 만든 ADID란 형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있는 건 친구 그룹이네요. 친구 그룹은 카카오톡 채널 중 도달 캠페인, 즉 카카오톡 채널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캠페인에서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낼지 목록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고객 파일 관리처럼 광고에 반응한 사람을 특정 규칙에 따라서 모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별도로 취합한 그런 고객 그룹을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특정 전화번호 목록, 사용자 아이디, 과거에 메시지를 보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친구 그룹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카카오톡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2절로 넘어옵니다. 2절은 카카오 커머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카카오 커머스는 사실은 SNS 광고랑 관계가 없죠. 사실은 관계가 없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분으로 인식이 되는데요. 지난 시험에 2022년 첫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시험에 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한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제도 좀 이상했었는데 문제는 그 당시 문제는 톡스토어, 선물하기, 카카오톡 구독 원페이지 등을 랜딩으로 설정하여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랜딩 페이지는 무엇인가,
문제가 좀 이상했죠. 적절하지 않은 문제였었는데, 자, 어쨌든 문제가 나온 부분이어서 형식적으로나마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카카오 커머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쇼핑하기, 쇼핑하우 메이커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교재에 보시면 개요가 있죠. 개요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국한되어 설명을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특징도 나오는데, 특징도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국한되어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재 131페이지를 보시고요. 말씀드렸듯이 카카오 커머스는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냥 가볍게만 읽어보시고 스킵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커머스의 서비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 카카오 메이커스, 그리고 카카오 프렌즈샵, 또 종종 카카오 커머스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광고 상품도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쇼핑하우 핫딜, 다음 쇼핑 트렌드, 다음 빅카드, 네이트 쇼핑박스, 네이트 쇼핑 트렌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한번 보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공부를 끝내고요. 이제 워밍업 OX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카카오 비즈보드에 동영상 광고를 노출할 수 있다. 틀리죠. 카카오 비즈보드 광고에는 이미지 배너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문제, 카카오 스폰서드 보드 광고는 모바일에서만 노출됩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문제, 광고의 목표를 방문해 두고 동영상 광고를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동영상 광고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조회입니다. 네 번째 문제, 카카오 광고를 위해 타겟을 만들 때 읍면동 단위로 나누어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섯 번째, 카카오 비즈보드 광고를 위해 배너를 만들 때 배경 제거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는 마스킹형이다. 틀렸죠? 오브젝트형입니다. 교재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카카오 이모티콘 샵은 카카오 커머스 플랫폼의 서비스입니다. 아닙니다. 카카오 이모티콘 샵은 카카오 커머스에 속하진 않고요. 그냥 카카오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7번,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선물을 받는 사람의 주소를 모르면 선물을 보낼 수 없나요? 아니죠. X이고요.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물을 받는 사람이 직접 주소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출제 예상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자, 1번 문제, 카카오톡 채팅 탭에 노출되는 대표적인 광고 상품 이름은 무엇입니까? 보기를 보시면 카카오 비즈보드가 있죠? 정답은 2. 카카오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카카오 디스플레이 광고에는요, CPV 과금 방식이 없어요. CPV는 동영상 광고일 때만 적용 가능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전달되는 메시지형 광고입니다. 쿠폰 발송, 시즈널 세일 알림 등을 통해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했죠. 이 광고 상품은, 자, 메시지형 광고는 카카오톡 채널 광고밖에 없어요. 자,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카카오 스폰서드 보드 광고의 과금 방식은 한 가지였는데 그게 바로 CPM, 1000명 노출당 과금 방식이죠.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카카오 광고의 4대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대 목표는 전환, 방문, 도달, 조회였죠. 관심은 없습니다. 정답은 3번. 6번 문제입니다. 카카오 비즈보드 광고를 위해 만들 수 있는 배너의 유형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네 가지 유형이 있었죠. 오브젝트형, 썸네일형, 마스킹형, 텍스트형 네 가지가 있었죠. 동영상형이라는 건 없습니다. 정답은 1. 7번 문제, 광고 반응 타겟 관리에서 광고의 반응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무엇이냐? 노출은요, 광고에 보인 반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노출은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만 된 것이지요. 정답은 4번이죠. 8번 문제입니다. 카카오 커머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모티콘은요, 카카오 커머스가 아니라 카카오에서 진행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9번 문제, 카카오 커머스의 서비스가 아닌 것은? 카카오 커머스에서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카카오톡 쇼핑하기, 쇼핑하우, 카카오 메이커스, 카카오 쇼핑 라이브 등을 제공하죠. 카카오 T는 카카오 커머스의 서비스가 아니죠. 정답은 4번이고요. 10번 문제, 카카오 광고를 위한 오디언스 관리에 대해 잘못된 설명은? 나이가요, 나이는 5년 단위로 묶입니다. 그래서 30세부터 34세까지가 하나로 묶이게 돼요. 그래서 30세 여성과
34세 여성은 별도로 타겟팅할 수가 없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챕터 3 카카오톡 광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